갯벌들 사이로 흐르는 전주천의 맑은 물. 은빛의 물고기들이 분주히 강물을 거슬러 가는데 흡사 뭔가에 쫓기듯 부산스러워 보이는데요. 곧이어 나타난 것은 피라미 수컷. 이 녀석이 소란을 일으킨 겁니다. 8월의 전주천. 수면 밖에서도 눈에 띌 만큼 화려한 피라미 수컷은 암컷을 졸졸 따라다닙니다. 내 아이를 낳아달라고 말입니다. 평지를 흐르는 물에는 당연히 물고기가 있으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높은 산은 어떨까요? 계곡을 보금자리 삼아 살아가는 물고기들도 궁금해집니다. 맑고 차가운 모악산 계곡. 그 속에는 버들치가 살고 있습니다. 다 자라면 몸길이 약 10cm 정도. 우리 지역 사람들에게는 중택이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한 물고기인데요. 전하는 말에 의하면 산속의 스님처럼 온순하기 때문에 이 중택이라는 별명이 생겼다고 합니다. 버들치가 사는 계곡은 되게 맑고 깨끗합니다. 그래서 이 녀석들이 보인다면 그 물은 1급수로 봐도 좋습니다. 순박하고 겁도 많은 버들치. 갑작스런 인기척에 너나 없이 바위 아래로 숨어듭니다. 거침없이 물속 세상을 누비는 버들치도 인간 앞에선 잔뜩 몸을 웅크리는군요. 물속에서는 이 적은 동물은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물고기는 사람의 눈에 보일 뿐만 아니라 수중 생태계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어요. 그 높은 자리에 그 물고기가 있는데, 물고기가 살고 있다는 말은 물속에 많은 동식물이 지금 살고 있다. 그들이 먹고 살고 있잖아요. 먹고 먹히는 그런 관계가 있는데, 그런 물고기가 있다는 말은 물속 환경이 다양한 동식물이 지금 살고 있는 조건이라는 것을 바로 말을 해주죠. 1급수. 청정 계곡물에는 버들치만 있는 게 아닙니다. 손톱보다도 작은 이 녀석. 다슬기는 어떤 난관이 있어도 우직하게 자신의 역할을 해냅니다. 두 눈 부릅뜨고 계곡 바닥을 청소하는 일이지요. 전라도에서는 다슬기를 대살이라고도 부릅니다. 이 녀석들 또한 1, 2급수 정도는 돼야 보금자리를 튼다는군요. 계곡물은 한여름에도 수온이 낮아 다양한 민물고기를 품진 못합니다. 다만 몇몇이 그 물길에 몸을 숨긴 채 살아가지요. 나뭇가지로 위장한 이 대벌레처럼, 물속에서는 이 개아제비처럼 모든 생물들은 살아남기 위해 최후까지 저항하는데요. 여기도 가재 발이 계속 잘린 게 나오네요. 집게발만 떼놓고 목숨을 건 탈출에 성공한 가재. 어디에 숨었는지 도통 그 자취를 찾을 수 없습니다. 가재 대신 줄줄이 올라온 것은 줄새우. 이 줄새우는 물속의 청소부로도 불리는데요. 주로 작은 생물의 사체를 좋아합니다. 가재와 함께 물속에서 비슷한 배역을 맡은 거죠. 버들치가 사는 맑은 계곡이라고 해도
가재는 귀해졌습니다. 녀석들이 좋아한다는 오징어를 미끼로 유인해 봤지만 도심 인근 계곡에서는 가재의 꽁무니도 안 보입니다. 제보로 찾게 된 전북 완주의 한 계곡. 잡았잖아. 이 어르신으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가재에 관한 한 박사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한 자리에서 찾아낸 가재만 30여 마리. 집게발이 큰 녀석들이 바로 수컷이라고 합니다. 하나 떠들으면 거의 하나 떠들으면 하나씩 나오지, 가재가 하나 떠들어가지고 거의 2개가 안 나와요. 자기 영역이 있어가지고. 예. 말씀을 듣고 보니 가재가 사는 곳은 나름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차돌이 아니고 썩돌이요. 돌이 썩으면서 조금씩 부서져. 부서지는 뒤를 가재가 굴을 파고 거기에서 굴에서 살고. 예. 가재는 생긴 것처럼 까다로운 녀석이었습니다. 우선 차갑고 맑은 계곡물이 필요하고요. 바닥에 돌이 부스러져서 몸을 파묻기 쉬워야 했습니다. 주변의 돌과 가재 몸 색깔이 비슷한 것은 생존을 위한 위장술이었습니다. 물속의 생명들은 각자 좋아하는 환경이 달랐습니다. 정확하면서도 가장 쉬운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냥 물 안에 뭐가 살고 있는지만 그것만 딱 확인을 하면은 아, 여기 환경이 어떻구나라는 걸 다 연계해서 알 수가 있어요. 가령 납자루과를 잡으면 여기에 납자루만 있는 게 아니라 아, 여기 안에는 민물 조개도 있구나. 아, 민물 쪽에는 이급수나 좀 차가운 물도 좋아하고 바닥이 뭐 모래로 되어 있으니까 아, 그럼 여기 민물 쪽에도 있고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숨은 물고기를 찾아보면 환경이 보입니다. 열대어 수족관 속에서도 외모가 빠지지 않는 이 친구는 토종 물고기 흰줄 납줄개라고 하는데요. 흰줄 납줄개를 비롯한 납자록과 고기들은 민물 조개 속에 알을 낳는다고 합니다. 새끼를 조개에 숨겨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흰줄 납줄개가 있는 곳엔 반드시 이 말조개 같은 민물조개가 있게 마련입니다. 이제 계곡보다 다양한 물고기가 숨어있는 하천으로 가볼까요? 전주천 상류. 이곳은 아이들이 물놀이를 해도 좋을 만큼 물이 깨끗합니다. 계곡보다는 덜 차갑고 수질도 1급수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물고기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움직임은 알 수 있습니다만 등 쪽이 주변 색과 비슷합니다. 수면 밖 천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비결이죠. 반면 아래에서 볼까요? 배 부분이 흰색에 가깝습니다. 하늘의 빛깔과 유사합니다. 살아남기 위해 똑똑한 진화를 거듭해온 것이지요. 멍청이 놓쳤다고. 멍청이 물고기야. 물고기를 찾아보려면 눈높이를 낮춰야 합니다. 그래야만 검정색 옆줄이 선명한 돌고기도 보이고요. 황금빛 아름다운 이 녀석들은 쉬리입니다. 좀 더 자세한 관찰을 위해 채집이 필요한데요. 하천 어디쯤에 물고기들이 많이 있을까요?
빨리 흘러내리는 곳을 여울이라고 하고, 물살이 빠른 곳을 여울이라고 하고, 이게 물이 정체되는 것처럼 물이 빨리 흐르지 않고 천천히 흐르는 곳을 소라고 하는데, 이 양쪽이, 이 여울과 소라는 환경이 만나는 지점에 가장 생물상들이 많이 있어요. 자연이 만들어낸 물길은 곡선을 이루며 흐릅니다. 말 그대로 자연스럽죠. 그중 빠르게 내달리는 구역을 여울이라고 하고요. 잔잔하고 고요하게 흐르는 이곳은 소라고 합니다. 먼저 물살이 빠른 여울의 물고기들을 찾아봤는데요. 영화로도 유명한 그 다 실이에요, 실이. 많이 알려져 있는 피라미라는 애들이고요. 참갈견이 번식을 위해서 혼인색이 최대로 올라온 참갈견이 얘들 수컷이고요. 아까 참갈견이처럼 혼인색을 띠고 있는 피라미 컷이에요. 여러 물고기들이 나왔는데요. 위에서 본 물고기들의 모습이 어떤가요? 알아보시겠습니까? 옆에서 봐야 제대로 보입니다. 빠른 물살에서 살기 때문에 날렵한 몸통을 지닌 여울의 물고기들. 이름, 크기, 모양, 빛깔까지 제각각입니다. 특히 수컷들은 여름철 더 화려한 빛을 뽐냅니다. 산란 시기가 되면은 암컷들한테 자기가 얼마만큼 강하냐, 나는 정말 화려하고 강한 물고기다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얼굴 주위도 저희가 막 화장하는 것처럼 추성이라는 돌기가 막 이렇게 돋으면서 상당히 사납게, 사나운 모습으로 변하고, 몸 색깔도 빨간색, 눈에 가장 확 띄는 빨간색으로 몸을 치장하고, 그 물 바깥쪽으로 막 일부러 막 뛰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는 정말 이렇게 힘이 좋고 강한 수컷이니까. 무지갯빛 비늘에 무섭게 돋아난 추성돌기. 예전 어르신들이 불거지라고도 불렀던 피라미 수컷입니다. 참갈견이 수컷은 그 모습이 더욱 화려합니다. 황금빛으로 물든 몸통과 붉은 지느러미는 패션 모델 조리가라입니다. 게다가 얼굴에 돋아난 추성돌기는 강인한 전사를 연상시킵니다. 이 물고기는 바로 쉬리입니다. 영화 제목도 유명하지만 우리나라에만 살고 있는 대표적인 한국 고유종입니다. 색깔이 매우 아름다워요. 색깔이 우리나라 색동옷과 같은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아주 민첩하게 움직이는 그런 모습,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됐냐면은 우리나라 국민성하고도 비슷하다. 우리가 뭐 빨리빨리 한다 늘 그러잖아요. 그런 모습이 쉬리에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국토에 잘 적응해가지고 그 환경을 잘 드러내는 물고기가 바로 쉬리다. 쉬리, 피라미, 갈견이가 좋아하는 여울. 여울은 공기와의 마찰이 활발해서 물고기들에게 필요한 산소가 많이 녹아 들어갑니다. 흔히 말하는 용존 산소량이 높아지는 거죠. 또한 물고기들의 먹이도 많습니다. 여울의 바닥을 들춰보면 작은 생명들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곤충은 물론이고요. 다슬기, 물달팽이까지 그 종류도 다양합니다. 어라, 그중 특이한 녀석. 콩알만한 크기에 마치 UFO를 연상시키는 물삿갓벌레 유충은 보통 이상의 수질을 보장하는 지표가 됩니다. 이번에는 물길이 잔잔한 소. 소에 사는 민물고기들은 돌 아래 숨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돌 틈에 숨어있는 이 녀석은 꺽지. 어린이 손바닥만한 크기에 아가미 뒤쪽에는 태극을 연상시키는 점이 있습니다. 한국 고유종입니다. 돌 아래 마치 또 다른 돌처럼 보이는 이 녀석, 동사리입니다. 동사리 또한 우리나라에만 사는 고기인데요. 여름철이면 돌 밑에 산란을 합니다. 그런데 알을 낳는 것은 암컷이지만 지키는 것은 수컷의 몫입니다. 한여름 물속에서 가만히 있는 동사리는 사실 천적으로부터 자신의 알을 지키고 있는 중입니다. 허허, 알을 노리는 녀석들이 많이 있습니다. 빠가사리로 익숙한 눈동자개는 물론이고요. 사나운 잠자리 유충도 있습니다. 민물새우도 알이라면 군침을 삼킵니다. 요요요 눈꼽만한 녀석들도 기회를 노립니다. 하지만 아빠 동사리의 보호가 있기에 새끼들은 하나씩 세상으로 나옵니다. 전주 삼천의 상류. 이곳에는 사연 있는 민물고기들이 있습니다. 얼굴을 내밀고 있는 녀석이 보이는데요. 어디 있는지 찾으셨나요? 빼꼼히 눈만 보이는 민물 검정 망뚝. 다 자란 길이는 어른 손가락만 하고요. 옆에서 보면 오렌지색 가슴 지느러미가 멋집니다. 민물 검정 망뚝은 지느러미를 잘 이용합니다. 때문에 다른 물고기와 달리 방향 전환이 신속합니다. 얼핏 헤엄친다기보다는 바닥을 기어다니는 듯합니다. 이제 원래는 얘네는 바닷물과 강물이 만나는 곳에서 사는 애들인데 옛날에 우연찮은 기회에 하천으로 올라왔다가 하천의 민물에 적응을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 사는 검정망둥이 따로 있고 민물에서만 사는 민물 검정망둥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새나 특징이나 이건 거의 똑같이 생겼는데 사는 곳이 그냥 검정망둥은 저기 해안이나 연안, 민물 검정망둥은 민물에서만 사는. 그래서 이런 물고기들을 원래 바다에서 사는 것들이었는데 이렇게 육지 쪽으로 올라와서 민물에 적응한 애들을 육봉어라고 해요. 육봉화되었다. 바다에서 온 민물 검정 망뚝. 고향은 떠나왔지만 특별한 능력은 남아 있습니다. 바로 호흡입니다. 민물 검정 망뚝은 다른 물고기처럼 주로 아가미를 통해 물속에 산소를 얻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서는 물 밖으로도 나올 수 있습니다. 아가미가 아닌 입과 피부를 통해서도 보조 호흡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물 검정 망뚝과 함께 전주 삼천 상류에서 많이 보이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우리 지역 방언으로는 양수래미, 학계에서는 한때 기름종개라고도 불렀습니다.
이름과 종류가 밝혀진 것은 약 40여 년 전 전북대학교 김익수 교수에 의해서입니다. 그 당시는 몰랐었죠. 몰랐는데 이제 그 전에는 물고기를 기름종개라고 그랬어요. 기름종개라고 알려졌는데, 기름종개는 우리나라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유럽도 있고, 그 학명으로는 코비티스 타이니아라는 그렇게 알려졌는데, 이것은 유럽이나 중국에 일본에 나오는 종과는 다르다 해서 코비티스 코리엔시스라고 이렇게 처음으로 1975년에 발표한 것이 되겠습니다. 한국의 민물고기 참종개. 훗날 국제어류학회에서는 연구 발표자인 김익수 교수의 이름과 한국을 합해 익수키미아 코린시스라는 학명으로 명명했습니다. 국제적으로도 한국을 알린 우리 물고기 참종개. 참종개는 자갈은 물론 모래도 좋아합니다. 아가미를 통해 먹이를 걸러내기도 좋고요. 위급할 때는 숨기에도 제격입니다. 흐르는 물길에는 우리 지역 전주 사람들의 살아온 이야기도 녹아 있습니다. 한옥마을 넘어 600여 년 전 처음 지어진 한벽당 아래에는 예로부터 차고 깨끗한 물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모가리탕도 생겨났을 텐데요. 뚝배기에 민물고기와 시래기를 넣고 끓인 전주 사람들만의 별미 매운탕입니다. 이제 전주천에는 찾기 힘든 쏘가리입니다만, 오래전 흐르던 맑은 물과 민물고기들은 맛과 멋의 전통을 남겨줬습니다. 먼 옛날만큼은 아니겠지만 현재의 전주천은 그래도 물고기가 살만한 곳입니다. 전주천 물길을 따라가면 삶의 생기가 북적대는 곳. 남부시장의 아침은 천변에서 시작됩니다. 새들도 분주합니다. 이 녀석들은 원래 추워지면은 남쪽으로 떠나야 할 철새들이지만 겨울에도 따뜻해지니까 이곳에 아예 눌러 앉아 텃새가 되었습니다. 헌데 유난히 비가 적고 무더웠던 올여름, 물고기들에게도 미묘한 변화가 생깁니다. 그냥 그런 수온의 영향이랄지 하천의 그 수질이랄지 이런 거에 영향을 좀 덜 받는 종류들이, 피라미랄지 참갈견이랄지 돌고기랄지 그리고 모래무지랄지 이런 애들은 하천의 환경 영향에 그나마 좀 많이 적응하는 아이들인데, 지금 그런 아이들은 개체수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정말 많은데, 도리어 뭐 칼납자를 할지 납질이랄지 원래 여기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던 종들이 잘 나타나고 있지가 않아서 여기는 이제 수온 때문에 좀 생물 다양성이 확 떨어져 보이는. 지구온난화의 영향일까요? 수온이 높아진 탓에 물고기들은 더 깊숙이 숨어듭니다. 전주천 콘크리트 교각 아래는 돌고기와 꺽지가 점령했습니다. 사람처럼 그늘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물고기들은 힘들어하는데 오히려 더 많아진 듯한 피라미 녀석들. 어린 쇠백로가 철새의 길 포기한 것은 이렇게 늘어난 먹이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막상 물고기 잡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나름의 전략과 요령이 필요합니다. 발로는 물고기가 숨은 곳을 헤집습니다. 움직이는 길목은 날개로 차단합니다. 물고기가 살만한 도심 하천은 사람은 물론이고 많은 생명들이 번성합니다. 하천의 식물들은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주천변의 무성한 달뿌리 풀을 볼까요? 물고기들에겐 이 달뿌리 풀 아래가 시원한 그늘이요 안전한 대피소입니다. 수변에 있는 모든 수생식물들은 그 물속에 있는 유기물들을 빨아들여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수질 정화에 큰 기능을 하고, 수소곤충은 수변부에 있는 수풀에 은신하고, 그 은신하고 있다가 다시 비행을 통해서 혼인 비행을 해서 교미를 하고 그 알을 다시 물속에 낳는 거죠. 하천변 수풀이 잘 우거져 있는 자연 식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물고기만 숨어 있지는 않습니다. 물 밖에서 만난 박각시 나방의 유충, 일명 깨벌레. 몸통이 초록색이니 깨밭이나 수풀을 좋아할 것입니다. 다양한 수초는 어린 물고기들의 놀이터고요. 흰뺨 검둥오리에게는 잘 차려진 식탁이기도 합니다. 수면, 그 얇은 경계선도 생명의 터전입니다. 다리에 기름기가 있어서 무리를 걸어 다닐 수 있는 소금쟁이. 수초 위에서 쉬기도 하고 마음에 드는 짝을 만나기도 합니다. 모든 생명은 스스로를 이어가는 것이 최고의 미덕입니다. 짝짓기에 한창인 실잠자리 한 쌍. 위에 있는 녀석이 수컷이고 아래쪽이 암컷인데요. 수컷은 자신의 정자를 배 쪽으로 이동시켜 놓고 암컷은 꽁무니로 이를 받아냅니다. 하지만 고통마저 감수해야 생명의 축복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밤 깊은 논가의 웅덩이, 숭고하고도 외로운 전쟁이 치러지고 있습니다. 성냥개비만한 실잠자리 암컷이 물속에 알을 낳습니다. 이미 몸속의 알은 다 나온 듯한 상황. 하지만 어미는 혹시 남은 알이 있을까 연신 꽁무니를 물속에 담가 봅니다. 사력을 다하느라 날개마저 젖어버린 실잠자리. 단 한 번 주어진 삶. 그 순리를 다 했기에 이제 다시 물로 돌아갑니다. 관심이 필요한 민물고기도 있습니다. 바로 버들붕어입니다.
주로 농수로나 웅덩이에 살고 있다는데요. 꽃붕어라고 불릴 만큼 매력적이라는 버들붕어. 헌데 살아가는 환경은 정반대입니다. 더러운 물속이 이들의 보금자리니까요. 버들붕어가 제일 우리나라 민물고기 중에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실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버들붕어를 이렇게 잡아다 봐주면 와 이거 진짜 이거 다른 나라 물고기 열대어 아니냐 막 그런 얘기도 하거든요. 예, 그 정도로 아주 예쁘고 매력적인 종이에요. 버들붕어를 찾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서식처로 알려진 농수로마저 콘크리트로 지어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찾아보기 힘든 물고기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들 생물종들이 살 수 있는 데 있어서의 위험 요인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근데 이런 생물이 사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첫 번째는 서식적 파괴고요. 두 번째는 외래종의 침입이죠. 월종 유기종이 되는 원인에 합쳐서 70% 이상을 차지하는 원인이기 때문에 수소문과 수차례 시도 끝에 결국 숨어있던 버들붕어를 찾게 되었습니다. 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작은 녀석. 붕어란 이름을 갖고 있지만 그와는 전혀 관련 없는 종이라고 합니다. 버들붕어가 숨어있던 곳의 환경은 더러운 물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버들붕어 서식처에는 숨은 이웃들도 많았습니다. 인간의 눈에는 더러운 환경. 하지만 이들에겐 가장 자연스러운 터전일는지 모르지요. 흐린 물에 사는 버들붕어. 작은 어항에 보금자리를 만들고 그 모습을 살펴봤는데요. 진흙탕에서 건져낸 버들붕어는 듣던 대로 고운 모습입니다. 불과 3cm 남짓한 작은 녀석. 외국에서는 파라다이스 핏이라고 부른다지만 실상은 낙원이 아닌 진흙탕 웅덩이 출신입니다. 작은 버들붕어지만 수컷들은 영역 다툼이 심하고 싸움도 곧잘 한다고 합니다. 버들붕어가 흙탕물에서 살 수 있었던 것은 특별한 호흡법 덕분입니다. 아가미 이외에도 상세기관이라는 보조호흡기관이 있어서 물속에 산소가 부족하면 수면 위로 올라와 숨을 쉽니다. 버들붕어는 찾기 힘들었지만 사실 일반 수족관에 버들붕어와 비슷한 녀석들이 있습니다. 동남아에서 들여온 베타. 이 베타는 버들붕어의 친척벌 되는 종인데요. 버들붕어처럼 수면 밖에서 호흡을 하고요. 교배를 거쳐 화려한 지느러미와 꼬리를 갖게 개량되었다고 합니다. 숨은 민물고기 버들붕어를 찾다 보면 변화된 우리의 환경을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논과 웅덩이에 살던 우리 물고기들은 그 수가 현격히 줄고 있고 그 자리를 빼앗은 외래종들을 만나게 됩니다.
덩치도 크고 숫자도 늘었고 이제는 그 종류도 많아진 외래종들. 특히 베스는 그 가운데 가장 위협적인 놈들이죠. 전주 외곽, 논과 이어진 웅덩이. 오, 잡았다. 미끼를 던지자마자 베스가 덥석 물어댑니다. (30cm) 정도 되는 크기로 봐서 2년생으로 추정되는데요. 그 종류 가운데서도 큰입 우럭이라는 베스입니다. 이 녀석이 우리나라에 온 것은 1973년. 당시 수산청이 황소개구리와 함께 식용의 목적으로 미국에서 들여온 것입니다. 40여 년이 지나는 동안 그 수가 급격히 늘었고 입에 들어가는 모든 것을 먹어치우는 포식성으로 토종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 되었습니다. 베스가 개체수가 쉽게 늘은 이유는 원래 원산지에서는 중간 정도의 생태계 내에서 중간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알도 많이 낳을 뿐더러 그 낳은 알과 치어를 지키는 습성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성체가 될 확률이 너무나 큰 거죠. 우리나라에서는. 가물치나 메기들은 물론 알을 많이 낳기도 하지만 그 알 수가 일단 베스보다는 적고요. 치어를 지키는 습성과 토종보다 강한 번식력. 물론 우리 민물고기 가운데도 베스와 대적할 만한 녀석도 있습니다. 바로 가물치입니다. 덩치도 크고 공격성도 있어서 베스가 실제로 두려워하는 존재지요. 사실 베스처럼 가물치도 치어를 지키는 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베스는 원산지인 미국에서부터 이미 가물치보다 많은 알을 낳도록 진화된 상태입니다. 때문에 베스 퇴치를 맡기기엔 가물치 숫자가 적습니다. 외래종은 이제 광범위하게 퍼졌는데요. 전주의 삼천을 살펴보니 그 숫자가 상당히 많고 특히 수질이 안 좋은 곳에서는 외래종이 더 두드러집니다. 토종 민물고기는 오염에도 포식자에게도 약합니다. 파란 아가미 블루길 해가지고 그나마 버텨내는 것은 잉어나 붕어 같은 녀석들입니다. 전주천과 삼천이 만나는 도심 하천 하류. 콘크리트 보가 있어서 오염 물질이 쌓이고 수질도 악화되는 곳입니다. 숨은 고기들을 찾아보니 베스와 함께 손바닥만한 블루길들이 많이 나옵니다. 블루길 같은 경우에는 얘는 단체 생활을 해요. 한 20-30마리, 30-40마리 이 정도가 단체 생활을 하면서 걔네들이 지나다니면서 거기에서 먹이 활동을 하면은 정말 그 소위 말하는 메뚜기 떼처럼 싹 휩쓸고 지나가는 거죠. 다른 물고기들이 먹을 수 있는 먹이부터 다른 물고기들이 낳아놓은 그런 알들이나 이런 것들까지 싸그리 다 이제 휩쓸고 가는 거죠. 특히 베스는 1년만 자라도 이 정도 크기인데요. 뱃속을 살펴보니 머리만 남은 고기가 나옵니다. 어린 토종 붕어로 추정됩니다. 함께 포획된 토종 물고기는 모래무지. 다행히 크기가 커서 생존해 올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전주 삼천변 어디서나 베스나 블루기를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만큼 토종이 줄어들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다양성이 감소되는 도심 하천.
황금빛 비늘이 수면 밖으로도 보이는 잉어. 잉어나 붕어는 그나마 삼급수의 오염도 견딜 수 있고 베스가 잡아먹기에는 크기 때문에 생존해 있는 겁니다. 삼급수물에 잉어와 베스가 나란히 가는 모습. 안타깝게도 자연스러운 광경입니다. 우리 물고기들을 보호하려면 약한 치어들이 온전한 성체로 자라게 해야 합니다. 전북 민물고기 시험장. 쏘가리와 같이 맑은 물에서 자라는 우리 물고기를 인공으로 키워내고 있습니다. 흔한 물고기인 잉어, 붕어, 미꾸라지는 물론 철갑상어와 같이 귀해진 물고기도 보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봤던 참개구리도 올챙이 시절을 이곳에서 보내야 합니다. 번식 가능한 성체가 되기엔 위험이 많기 때문입니다. 올챙이는 많이 있는데 나중에 올챙이부터 참개구리가 돼가지고 다시 재생산할 때까지 개체수가 별로 살아남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참개구리를 생산을 해서 어느 정도 환경에 적응할 정도까지 키워가지고 자연 생태계에다 내보내주면 아무래도 생존율이 더 높고 또 걔들이 나중에 또 내년에 또 산란을 하고. 야간의 민물고기 시험장. 커다란 메기를 잡으려다 실패한 것은 바로 수달의 수행이라고 합니다. 보호와 방류를 위해 키웠던 민물 참개는 그 일부가 안전한 이곳에서 숨어 삽니다. 자연 방류된 참개도 사실 어려움이 많습니다. 해마다 가을이면 바다로 내려가 알을 낳고 봄이면 강으로 돌아오는 참개의 생태. 하지만 곳곳에는 참개를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말로 표현 못하게 그런 변화가 많지요. 그때는 말해서 참개 같은 것도 많고 옛날에 우리 한 20살 되기 전에는 나락 비면서도 참개를 잡아가지고 나락으로 묶어가지고 그런 반찬해 먹고 그랬었는데 지금은 참개 같은 거 구경하기도 힘들고 그러고 하천이 메기 같은 것이 말하자면 하천 작은 논도랑에서 산란을 하고 그러는 것인데 산란하고 못 심어놓고 지금쯤 보면 작은 또랑에 뭐 미꾸라지 같은 거 잡는다고 얼림이 되고 훑으면 미기 새끼 올챙이만 씌운 것이 고물고물하고 그렇게 많았었는데 지금은 작은 또랑을 전부 세면으로 싹 버무려 놔가지고 뭐 미기 산란할 때가 있어야 미기가 있지요. 자라 역시 마찬가지고 자라도 그전에는 잔디밭에다 모래바탕이 많아가지고 산란도 잘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어디 하천 봐봐요. 뭐 좀 모래바탕이 있는가 참. 전북 완주군에는 민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절실한 것은 지속 가능한 순환의 생태계입니다. 생태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면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어종들이 없어지는 거니까 피부적으로 가장 먼저 느끼고 바로 이분들은 생업, 이게 삶의 터전이기 때문에 이 강이 바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분들은 아주 예민하고요. 그래서 하절기에는 야간 다슬기 채취가 많은 내수면업. 지자체의 허가를 얻었지만 그렇다고 마구 잡아내는 게 아니었습니다. 한 1cm 되는 채로 채가지고 빠져나가. 다슬기만 해도 직경이 1cm 이상인 것만 잡고 나머지는 채로 거른 뒤 방류합니다. 채취 중 어부지리로 잡힌 고기들도 모두 다 풀어줍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업을 할 수 있으려면 생태계의 균형과 순환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도 물에 농사를 짓는 건데 저희가 종패도 뿌려가면서
뭐 저 거시기 치어도 저 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농민에게 땅이 그렇듯 어민들에게 하천은 지속 가능한 삶의 터전입니다. 간간히 발견되는 퉁살이라는 물고기가 그중 귀한 녀석입니다. 참 흔어디 흔한 고기가 퉁살이었는데 지금 그런 것들이 지금 많이 다 없어진 거죠. 가면 갈수록 이제는 이제 지켜야 할 때가 된 거고요. 어떻게 보면 큰 자갈과 양호한 수질 덕에 우리가 빠가살이라고 불렀던 눈동자 개도 많고요. 멸종위기 1급 퉁살이도 은신하기에 괜찮은 환경입니다. 꼭꼭 숨어있는 이 녀석은 지구상에서도 이곳 완주와 금강줄기 일부에만 남아있다고 합니다. 지난해 가면 퉁살이처럼 위험에 처한 녀석이 또 있습니다. 바로 감돌고기라는 녀석들입니다. 감돌고기를 찾기 전에 먼저 찾아야 할 민물고기가 있습니다. 감돌고기 서식처에 반드시 있는 녀석, 바로 꺽지입니다. 꺽지는 알이 부화할 때까지 지키는 습성이 있는데요. 이때 다른 물고기들은 훨씬 더 못합니다. 이를 역이용하는 게 감돌고기입니다. 감돌고기는 꺽지 주변에 알을 낳고 자신의 알도 꺽지에게 보초를 맡기는 거죠. 이제 감돌고기를 찾아볼까요? 빠르고 민첩한 감돌고기는 귀를 쫑긋 세워야 찾을 수 있습니다. 어른 손가락만한 이 녀석들은 주로 바위에 붙은 이끼를 쪼아 먹는데요. 얼마나 열심히 먹어대는지 작은 주둥이지만 물속이 소란스럽습니다. 감돌고기는 돌고기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하지만 지느러미에 검은 무늬가 있지요. 그래서 다른 물고기로 분류가 됩니다. 다친 것인지 병이 난 건지 힘겹게 움직이는 감돌고기 한 마리. 만약 이 녀석들이 사라진다면 지구상에서 멸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물의 종이라는 게 수천만 년 또는 수백만 년 전부터 그 지역에서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까지 유래해 왔는데 최근에 와서 사라지는 거예요. 사람이 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오염을 시켜서 또 개발을 해 가지고
생물이 사는 그 장소를 생물이 살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니까 생물이 사라지는 거죠. 이미 사라진 민물고기가 있냐고요? 네, 있습니다. 우리 지역 금강 하구에 살았던 종어가 그렇습니다. 임금님 수라상에도 올랐을 정도로 맛이 좋았던 종어. 일제강점기부터 남획되어 지금은 사라진 민물고기입니다. 수원에서만 살았다는 서호 납질갱이. 이제는 미국에 가야만 그 표본이라도 볼 수 있습니다. 물은 환경을 가늠하는 정직한 잣대입니다. 민물고기가 살만한 곳이면 사람도 살만할 테고요. 민물고기마저 힘들다면 머지않아 사람도 힘들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는 물놀이의 추억을, 물고기들에게는 숨어있기 좋은 환경을 남겨주는 것, 우리 어른들이 기억하고 지켜야 할 위대한 유산입니다.